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시장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는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이 수익을 떠먹여줄 내일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바로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 만나볼게요. 오늘의 이슈 주제는요. 네, S&P 500 목표치 상향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은 출발을 했고 S&P 500은 이 5,800선을 뚫어내고 나서 어쨌든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최근의 미 증시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섹터 11개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도체 IT 섹터와 유틸리티 관련돼서 흐름을 보자면은 전력망 관련돼서도 반도체 섹터와 이 동일한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빅7에서 테슬라가 일부 이탈하면서 브로드컴이 빅7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짙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연말 골드만에서도 S&P 500의 목표치를 6,300포인트로 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일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로보택시에 대한 그 대의 행사가 실망 매물로 좀 이어졌다고 하면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만 제대로 된 이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실 저항대로 여겨졌던 230달러에 대한 흐름폭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로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ASML이 16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력한 3분기 실적 수주를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TSMC라든가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실 이제 예상 이 매출을 보니까는 50억 유로에서 일단 60억 유로 달러로 목표치를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원전주 비스트라라든가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월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도 이 텔렌 에너지 이 데이터 센터 인수 소식과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구글이 소형 원전 스타트업 이 카이로스 이제 비상장 업체이긴 하지만은 카이로스와의 계약 체결을 하면서 소형 에너지 관련돼서 7기 건설 지원하고 또 이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이 전력만 부족에 대한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23년에서 2030년에서 전력 사용량이 약 3배 정도 급등할 것이라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도 6%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과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라든가 TSMC도 사실 이제 우리가 장중에 시가총액 어제 처음 1조 달러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시작 소폭에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는 오늘 정도는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과의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 전쟁도 사실 되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기술주 강세 속에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고점을 두드리고 있었다 보니까 오늘 지금 1% 내림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AI 수요 관련해서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오늘도 그렇고 금융주들도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시장에 계속해서 훈풍이 될 수 있겠죠? 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의 금융주들의 반등폭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장 이제 시작 전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YOY 기준으로도 매출액 0.4% 전년도 비 컨센을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순이익 규모도 1억 달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등폭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 전에도 일단 헬스케어 업종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일단 EPS가 0.12달러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실적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S&P 500이 지금 30개 종목,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은 30개가 넘는데 일단 5% 정도의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연준 이사 연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3개월화 지수 6개월 이상의 시간 범위에서 적절한 이유로서의 금리 인하 폭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이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에서는 2인자로 뽑히고 있는 이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9월의 빅컷의 이 흐름은 이제 11월 이후에는 이제 베이비컷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크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일단 그 CPI가 0.2%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을 일부는 높일 수 있다는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네. 빅컷에 대한 흐름보다는 뭐 11월 동결 아니면 0.25 BP 정도의 이 인하폭, 그래서 신중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연준 이사들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매물이 추려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은 흔들리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연착륙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이 11월 저희가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일정을 앞두고 변동성이 다시 한번 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대선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동안의 대선 이전과 이후의 흐름들의 그 통계학적을 수익률을 좀 네. 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런 대선 관련돼서는 항상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통계학적으로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강세 흐름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게 2018년 트럼프와 파월의 금리 인상 관련돼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트럼프가 일단 이 쫓아버리겠다는 표현을 한번 쓰면서 네. 사실 이제 그 연입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이제 재임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사실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풀면서 이 미국 증시의 급등 영향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 파월 의장의 힘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사실 이번에 자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제롬 파월 이 연방 이 FED의 의장에 대해서도 해임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준을 통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전 후보 측이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이 백악관과 연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 다양한 방안을 지금 미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를 일부 풀면서 증시에 대한 화랑장을 만들고 있다는 뭐 소규모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림자 연준이라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상 이제 임기가 끝나기,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좀 훨씬 전에요, 후임자를 지명을 해서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를 레임덕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일단 이 대선 전까지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강세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지켜봐야 할 이슈가 참 너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의 흐름도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이 증시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정말 강세를 보여주다가 조금 주춤할 때는 숨고르기 하나 싶었더니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중국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그 면밀한 세부 내용이 없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알맹이가 하는데, 없다. 네,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이제 국경절 전에 9월 30일까지 상하이 지수 이 상승폭을 보면은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숨고르기 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연초 이후에 보면은 인도 지수도 약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지수, 대표적으로 신흥국 지수라고 여겨지는 베트남 지수도 연초 이후 한 17% 상승폭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 빅컷을 실시를 하면서 달러 약세 시기가 도래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조금씩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환차익에 대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너무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랠리를 보여줬던 섹터 내에서 최근 들어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전력, 부동산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섹터 종목 위주로서 큰 업종에서 일부 하락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뭐 귀금속이라든지 정유주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 지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무역 데이터의 실적이 중국 시장의 조정폭을 보여주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9월 수출액 같은 경우는 412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3% 그래도 증가폭을 기록을 했지만은 직전 달 증가율이 8.7%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전 달보다는 소폭 감소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단 무역 데이터가 일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포커싱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그 재정 지출 관련돼서 중국의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흐름도를 한번 방향성 스탠스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연중 기준으로는 4분기 재정 지출 금액이 가장 이제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4분기의 정책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실망감보다는 다시 한번 10월 말 정도에 기대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보다 지금 굉장히 낮은,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였지만은 낮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실적 가능성, 그래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나간다면은 부동산 가치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실적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이 룸이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 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들이 개선이 일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포지션은 증가될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씩 열어둬야 돼서, 신흥국 증시 중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증시는 아직까지도 중국 증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 무역 관련 지표 때문에 조금은 탄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중국 증시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시장은요, 글로벌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어디로 좀 이 투자처를 계속해서 네. 탐색하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지금 네.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 네. 종목들 다 아시는 코인베이스가 네. 이제 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최다로 보유한 상장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도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래치에 간접적으로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연초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190% 이상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보면은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주가 흐름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 반감기, 이 채굴량이 반으로 감소하는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 감소 때문에 주가의 흐름폭,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의 상승폭이 아까 9천만 원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큰 상황이고요. 네. 4년 만에 반감기가 계속 있다고 하면은 지금 채굴량은 95% 정도 채굴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 비트코인 남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사실 가치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국채 발행 규모라든가 일부 부양책이 실망스러운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그러한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흐름이냐면은
중국이 21년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우회적으로 홍콩을 통해서 투자하려는 중국의 부호들이 이 홍콩을 증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중국 증시와 가상화폐가 이렇게 좀 상관계수가 좀 반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가상화폐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대선과 관련된 뭐 원래는 트럼프가 가상화폐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유세 중에 총격 사건 소식으로 가상화폐가 또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오히려 해리스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규제하기보다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인정을 최근에는 하면서 또 가상화폐가 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트럼프나 해리스나 상대적으로 다 같이 수혜를 받는 교집합적인 뭐 섹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동향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봤고 중국 증시에서의 자금이 이동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아까 엔비디아가 1%대 내림세 보이고 있다가 지금 2% 넘게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확인된 소식 중에 미국에서 이 첨단 AI 칩을 판매하는데 국가별 상한선을 검토한다. 그래서 조금 이 국가별로 제한을 주려고 하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특정국들에 대한 수출 허가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갈등이 반도체주에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생물보안부터 기술 유출 관련돼서도 그렇고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에서 사실은 중국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서 지금 바이두하고 테슬라의 진영이 기술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또 AI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규제를 위한 이 상한선 검토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테슬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2%대 하락폭을 보이는 것은 상한선에 대한 검토 소식의 이슈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기 이슈 이벤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폭, 장기적인 성장폭을 제한하기에는 이런 뭐 상한선 검토라는 것이 뭐 크게 저희는 여의치 않고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가를 누르기에는 사실 큰 이슈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만한 이슈다 저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훼손하기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저희가 어떤 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지 내일 시장 전망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의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뭐 매출 같은 경우는 36% 급증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이제 41%나 전분기 대비 급증했는데 사실 TSMC에 대한 주가 흐름보다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업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엔비디아와 결을 같이 한다는 엔비디아 실적은 11월 14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멉니다. 그래서 오히려 TSMC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앞으로의 이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연출할 수 있는 기술주 반등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뭐 이스라엘의 이란 유가 이 시설 타격 가능성이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슈를 자제해달라는 미국 요청도 있어서 사실 지수를 상승폭을 보여주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일단 이벤트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지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널려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